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거프라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애니통에 잠깐 출석 체크를 하러 왔다가 여기 애니통 측에서 요 프라머 유니콘 RG죠. 네, 얼마 전에 나온 킷인데 요걸 샘플을 잠깐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가 리뷰를 잠깐 찍으려고 합니다. 자, 크기가 큰 관계로 이렇게 광각 렌즈를 껴서 화각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한 화면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팔을 뻗어도 저 뒤에 탱크 때문에, 저 연료 탱크 때문에 사이즈가 잡히질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광각 렌즈를 좀 껴봤습니다. 아이고, 저 벌써 떨어져 버렸네. 요게 조금 헐렁합니다. 네, 조금 헐렁한 감이 있어요, 요 탱크가. 자, 다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가 장비를 너무 많이 달고 있으니까 어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딜 잡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건프라들이 뭐가 막 주렁주렁 많이 달려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애들이 만지면 여기저기 막 툭툭 빠지고 이래서. 근데 요 RG 같은 경우는 제가 만져보니까 저 연료 탱크가 살짝 헐거운 감이 좀 있긴 한데 다른 부분은 상당히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됩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샘플로 가조립한 상태인데, 자, 뭐 전반적으로 되게 튼튼한데 덕지덕지 단거 치고는. 근데 이제 바추카포의 탑박스가 좀 잘 빠지는 편이고요. 요 뿔 같은 경우는 지금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메탈릭 스티커로 돼 있고, 요 뒤에 미사일들 이렇게 디테일 색 분할로 잘 돼 있고요. 뭐 RG가 저런 건 참 잘 돼 있죠. 그리고 그 바추카포의 탐박스 부분이랑 뭐 뒤에 연료 탱크도 가만히 있을 땐 잘 안 빠지는데 잡고 좀 이제 만지작거리가 많이 흔들고 이러면은 그 부분이 조금 빠질 때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부품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하이퍼 빔 자블린이 있습니다. 제블린이라고도 부르는데 미 육군에서 대전차 로켓으로도 사용하고 있죠. 그것도 제블린이라고 그러죠. 투창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어깨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리스를 안 바르셔가지고 부러질까봐 움직여봤는데 안 움직입니다. 완전 단단해요. 거의 뭐 기부스 수준이라 어깨는 겁나서 제가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부러질 것 같아요, 이거 움직였다가는. 그래서 어쨌건 제가 볼 땐 구리스 발라도 무장 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기본 조립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어깨가 너무 뻑뻑해서 좀 움직이기 겁나고요. 요 탱크 부분도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가동이 됩니다. 위아래로는 가동이 안 되고요. 좌우로는 벌어졌다 오므려졌다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어딜 잡아야 되냐? 요렇게 잡아야 됩니다. 요 탱크가 손잡이에요, 손잡이. 여기를 잡으면은 가장 튼튼하게 고정이 된 부분이라 다른 부분은 만지면은 무장이 떨어질까봐 좀 막 불안불안해요. 어딜 잡아야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요 부분을 잡으면 됩니다. 아주 완벽하게 딱 손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맥스봉 큰 사이즈 정도 크기에 이렇게 탱크 두 개가 달려 있고요. 딱 잡기 좋은 손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뽑아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 부러지진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자, 빼서 안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근데 좀 뺐다 꼈다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더 뻑뻑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들면 저 끝부분에 순접으로 살짝 좀 더 꽉 끼게 개조를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들고 있다가 빠지는 일은 안 생길 것 같고요.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 고정이 아주 튼튼하게 잘 돼 있어서 되게 믿음직합니다. 뭐 헐렁해지거나 이럴 걱정은 크게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뽑으면은 요런 식으로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축이 4개로 뻑뻑하게 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쪽 뒤에 부스터 부분도 안에 투톤으로 색 분할이 아주 잘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되게 특이하죠. 네, 요걸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고. 자자자, 요게 살짝 너무 많이 꺾으면 잘 빠지긴 하는데, 뭐 인테리어 전문 용어로 친다면 요거는 이제 말발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끝부분의 각도까지 조절이 돼요. 자, 이게 쪼까 좀 힘주면 잘 빠지긴 하는데, 네, 크게 꺾지만 않으면은 쉽게 빠질 일은 없고요. 특히 이 아래쪽 부분에 볼 조인트로 돼 있어서, 이게 유니콘이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키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저렇게 각도를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말발굽이란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용어인데, 아파트 현관 문 같은 거 열리지 말라고 이렇게 내리는 그, 원래 정식 용어는 도어 스토퍼입니다. 도어 스토퍼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말발굽 모양이다 라고 해서 흔히 말발굽 주세요라고 하면 철물점에서 알아서 갖다 줍니다. 자, 그레네이드 런처를 한번 띄워서 보겠습니다. 제간도 요거 같은 걸 사용한다고 하죠. 이게 땡기니까 좀 열려서 한번 뽑아서, 네, 가까이서 한번 디테일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레네이드 런처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리는데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게 하나하나 분리돼 있으면은 디테일이 좀 살 것 같은데, 뭐 연결이 돼 있어서 열어서 뭐 미사일 디테일을 보여준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색 분할을 잘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도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고, 잠깐 이게 빠지네요. 자자자, 뭐 이렇게 꺾을 일은 사실 없으니까요. 네, 심하게 꺾지만 않으면은 그게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요 홈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면은, 네, 적당히 튼튼하게 고정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왕 무장 확인하는 김에 요쪽에 있는 왕따시 로켓 런처도 한번 뽑아서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요놈의 정식 명칭은 대함 그레네이드 런처라고, 그레네이드 런처를 왕따시만하게 뻥튀기 시킨 건데, 아마도 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전함을 잡을 때 쓰는 그레네이드 런처라는 설정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코만도 같은 거 생각나요, 자꾸 이런 거 보면은. 어리신 분들은 코만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키 찾아보세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출세작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코만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만두라고도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자, 이왕 무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밀떡 본능이 폭발해서 잠깐 무기에 대한 수다를 좀 떨어볼까요? 여러분, 건담 관자놀이에 나가는 그 발칸포 있죠? 그게 만화에서는 거의 별로 성능이 약해 보이지만, 건담 설정상으로는 그게 이제 60mm 발칸포라고 되어 있는데, 60mm면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작은 거부터 그냥 재미삼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요 탱크에 달린, 주로 이제 탱크 부무장으로 많이 달려있는 MG50이라는 중기관총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일반 기관총이 아니라 중기관총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영화 같은 데서 별로 활약을 안 해서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총알 사이즈가 12.7mm 탄이 들어갑니다. 탄두의 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요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 총알 사이즈에 사람이 맞으면요,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산산조각이 나요. 그 정도로 살벌한 무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요거랑 동급 탄을 사용하는 대물 저격 라이플이란 게 있죠. 바렛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사실 거의 같은 탄을 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람 잡는 용은 아니고 장갑차나 항공기 뭐 이런 거를 저격할 때 쓰는 총입니다. 그래서 사람 맞으면은 사람이 그냥 날아가 버리죠. 영화에서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데, 요것도 아주 살벌한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 135mm 탄이 저 정도였고, 자, 좀 더 올라가서 30mm 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30mm 탄의 사이즈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A10 썬더볼트라는 대전차 공격기에
기본 무장으로 달려있는 게 네, 주둥이 쪽을 잘 보시면은 이제 볼록 나온 거 보이시죠? 저게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게틀링건이에요. 게틀링건인데 이 30mm라는 게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 저게 이제 탱크킬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A10 탱크킬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물론 뭐 미사일 성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 30mm 게틀링건으로 탱크를 쏘면요, 탱크가 빵빵 뚫려버립니다. 그냥 벌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그냥 기본 무장으로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도 탱크가 그냥 벌집이 돼버립니다. 뭐 안에 있는 사람도 완전히 뭐 구멍이 송송 나버리겠죠. 아주 가루가 되겠죠. 가루가 아주 네, 보기보다는 살벌한 무기입니다. 저게. 물론 A10 탱크킬러는 네, 한국에서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그 저기 에어리어 88의 그렉 게이츠라는 털보 아저씨가 이제 게임에서 타고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유명해졌었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그러면 이제 60mm, 드디어 대망의 60mm입니다. 이 건담 헤드 발칸이 60mm라는데 게틀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현실에서는 요 라이언 일병구하기에 보면은 이제 60mm 박격 포탄이 나오는데 네, 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이건 이미 이제 총은 없고요. 이거는 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포탄으로만 이제 60mm가 있는데 네, 쏘면은 네, 이 정도예요. 네, 요 박격 포탄이 연속으로 건담 관자놀이에서 발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네, 상상이 되시겠죠? 그냥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우주의 먼지가 돼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건담으로 쳐도 사실 물론 이제 로봇끼리 싸우는 무장이라서 기본 딱 총이 저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헤드 발칸이 뭐 만화에서 크게 세 보이지 않게 표현이 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 헤드 발칸 위력이 생각보다 강력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말이 좀 길었네요. 자, 다시 리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항상 네, 유니콘 시리즈를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요 바추카포 탄 박스가 탄창이죠. 이게 너무 잘 빠져요. 이게 이상하게 꽉 물리게 만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반다이가 저거는 좀 금형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툭툭 빠져서 아주 좀 불안합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요번에는 요 실드랑 실드에 달려있는 두 개의 네, 빔 게틀링이 있는데 요걸 한번 뽑아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이 아주 단단하게 돼 있어서 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빡십니다. 자, 가까이에서 한번 디테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게틀링은 게틀링인데 네, 실탄이 나가는 게 아니라 빔으로 된 게틀링건이라고 하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요게 막 NTD 발동되고 이러면서 막 이게 날아다니죠. 근데 약간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판넬이 날아다니는데 이 설정상 유니콘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초능력 사이킥 영역으로 가버려서 이 사이코 프레임이라는 게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설정 장난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정신조종 막 초자연 현상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판넬이 우주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려면은 옆에 뭐 추진이나 부스터 이런 게 있어야지 뭔가 좀 메카닉적으로도 더 디자인이나 이런 움직임이 재밌어지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방패가 마구 날아다니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네, 말 그대로 사이코 프레임 초자연적인 초능력 내지 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마법의 영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메카닉 쪽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엑시아 건담도 별로 이렇게 처음에 안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태양로라는 거 팽이 모양에서 자꾸 그 요정 반짝이 같은 게 팅커벨도 아니고 자꾸 이게 반짝이 같은 게 나오고 막 이래서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제가 개인 취향입니다. 물론 네, 개인 취향인데 그닥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08소대나 과거 작품들 0083 같은 거나 네, 그런 시리즈를 유독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혈도 마찬가지였고 좀 이제
네, 그런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런 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자, 또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네, 캐틀링, 네, 빔 캐틀링을 한번 가까이서 봤었고요. 뭐 손잡이 같은 게 이렇게 빠지게 기믹이 들어는 가 있는데 사실 뭐 뽑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몸체를 한번 네,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흔들어도 아이고, 자, 흔들면은 이렇게 딴 데는 멀쩡한데 요 탱크 쪽이 네, 저 부분이 가장 좀 약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렇게 잡고 흔들면은 아주 훌륭한 쌍 손잡이가 된다. 네, 이 부분이야말로 바로 이 튼튼함 보이시죠? 이렇게 흔들어도 애가 멀쩡함. 자, 보셨죠? 이 견고함. 빠지자마자 바로 대지에 바로 섰습니다. 자, 빠진 김에 요 백팩 안쪽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 이거 자체가 뭔가 하나의 네, 전투 전함 같은 느낌마저 드는 말살 병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복잡해 보이면서도 간지가 좀 납니다. 보면 뭔가 덕지덕지 주렁주렁 많이도 붙었네요. 자, 이왕 백팩이 빠진 김에 디테일을 한번 좀 둘러보겠습니다. 이제 좀 가벼워서 둘러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는 저게 너무 무겁고 저 튀어나온 봉이 빠다가 자꾸 카메라 렌즈를 쳐가지고 가까이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 디테일을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유니콘 뭐 기존 시리즈랑 다 동일하고 각성 모드라서 이제 최종 결정. 자, 다시 백팩을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자, 백팩이 달렸고요. 이 프로펠런트 탱크도 다시 꼽아 주겠습니다. 자, 이 뒤에 달린 거 이제 프로펠런트 탱크라고 이제 부르죠. 연료 추진제를 뜻하는 말인데, 추진제라는 게 이제 프로펠런트. 근데 뭐 그냥 저는 귀찮아서 연료통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면은 여길 잡으면 이렇게 확실하게 고정이 잘 돼서 잡기가 아주 편합니다. 자, 뒤에 있는 말발굽을 잘 각도를 맞춰 주시고요. 자, 이 바추카포 탄창이 카드리지가 제일 잘 빠집니다. 저거는 진짜 RG 유니콘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어차피 저 안에 껴놓는 상태로 둘 거라 그냥 본드로 발라버리는 게 속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프로펠런트 탱크 뒤쪽에, 연료통 뒤쪽에 디테일 부스터 보이시죠? 안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부스터가 아주 강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RG답게 포인트 컬러를 색분할로 아주 잘해준 것 같은 느낌이 팍팍팍 듭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너무 주렁주렁 많이 달리고 뒤에 저기 봉이 두 개 박혀 있고 이래서 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솔직히 잡기가 좀 불안합니다. 사실 이 정도 무장까지 가면은 약간 가지고 노는 용도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디스플레이 용도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덴드로비움 같은 걸 들고 누가 뭐 이렇게 가지고 놀고 뭐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뭐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장을 많이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저기 장사꾼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기 무기 판매상 있죠. 톨레코 아저씨 같은 뭐 그런 느낌, 잡상인, 네, 무기상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자, 가까이에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장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멋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과해 보여서 네, 너무 주렁주렁입니다. 주렁주렁. 자, 근데 저도 애니메이션을 봐서 알아요. 극 중에서는 저런 무장을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와도 연출이랑 이런 걸로 커버가 잘 돼서 되게 멋있게 나와요. 실제로 극 중에선. 촬영 중에 갑자기 매니저님이 뭔가 좀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딱 당겨야지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불 들어오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얘가 네네. 원래 이렇게 닫혀요. 딱 하면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요거는 그럴싸하긴 하는데 간지 난다. 이게 그거면서 반대에서 특허낸 거래. 백할 붙이면 더 완전 짱짱이에요. 그러게. 이게 왜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원래 얘도 딱 접히는 거예요, 같이? 네, 그런 거 같아요. 좀 잠시만요. 그거 제가 알아볼게요, 나중에 네, 한번. 네. 네. 이거 끄는 건 어떻게 끄는 거예요? 얘는 요거 내립니다. 아, 요거 특허인가? 뭐가 특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1로 불이 연결되는 방식이 뭐 특이한 걸 쓴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안에 투명색 프레임 겹겹이 연결해가지고 제가 그 조립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특허래요. 아. 얘는 특허를 내버렸다 그러고. 뭐 대단한 것이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플라스틱 빛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뭘 특허를 낸다는지 나중에 좀 뒷조사 해봐야겠어. 보이는 거 하나랑. 자, 간만에 필살 검수를 보여드렸더니 몸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자, 잠깐 장난을 쳐봤는데요. 깨알 홍보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N통에서 현재 PG 7 소드 할인 중이라고 하니까 24% 할인이 납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자, 이것으로 프라모 유니콘 RG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PG7 소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good. Nice weapon. That's good. 우리야, 야, 야, 하.